오늘은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산 투자 나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드리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또 반대로 한 종목에 몰빵하세요, 이런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종잣돈이 아직 작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 거, 일명 다이소 계좌, 백화점 계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고, 그러면 종잣돈이 아직 작은데 나는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빨리빨리 불리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것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지금 딱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채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에 진행될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요, 대부분은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아주 작은 돈으로 출발을 하죠. 월급 받은 거 착실하게 모아서 아껴서 이것들을 저축을 해서, 그리고 투자를 해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리는 이것들을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일단은 굴릴 수 있을 정도의 돈, 약간의 눈송이 이런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잣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 종잣돈을 다들 1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이 1억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종잣돈, 눈송이를 가지고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있던 눈송이를 더 잘게 쪼개버려서 이 눈송이가 눈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눈먼지를 가지고 큰 눈덩어리를 만드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눈송이가 있어야 그래도 이걸 좀 굴려서 좀 더 빠르게 눈덩이를 만들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무 과한 분산 투자는 우리가 좀 부자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1천만 원으로 여러분이 한 10종목 정도 사신다 라고 생각하면 한 종목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죠. 그런데 한 20종목을 나는 사고 싶다, 사고 싶은 기업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 이제 한 종목당 투자 가능한 금액은 약 5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어떤 종목은 좀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좀 더 적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요. 근데 어떤 종목은 한 주에 50만 원이 넘기도 하잖아요. 엄청 좋은 기업인데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 없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는 기업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 종목은 가격이 싸니까 내가 사고, 이 종목은 주가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마치 쇼핑하듯이 내가 가진 예산이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옷이 무엇이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어쨌든 다양하게 가격이 싼 기업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다양하게 사서 그 중에 한두 개 크게 오르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시장이 급락을 할 때, 하락장일 때 발생하는 거죠. 투자 가능한 현금이 좀 작은 분들은 아무래도 대비해서 갖고 계시는 현금 여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와버리면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의 절반이 혹은 그 이상이 갑자기 주가가 뚝뚝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이 현금으로 이 빠진 종목들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이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결정하는 것도 또 쉽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계좌의 대부분의 종목이 우수수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멘탈도 같이 붕괴가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종목을 갖고 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각
가끔 이렇게 다이소 계좌, 백화점 계좌 갖고 계신 분들 보면요. 간혹가다 당연히 이제 한두 종목은 수익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뭐 100%, 200%. 또 오래 갖고 계셨다고 치면은 뭐 한 300~400% 이상씩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은 한 주, 뭐 2주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팔자니 또 애매한 거죠. 수익률은 엄청 좋은데 수익금은 작으니까 이걸 팔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더 사자니 내가 샀던 가격에 비해서 지금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또 못 사겠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더 사버리면 기분 좋게 100%, 200% 혹은 뭐 더 이상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 수익이 또 떨어질 거잖아요. 그건 싫고 이래서 애매하게 그렇게 한 주, 2주 갖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담았다라는 계좌들을 제가 엄청 많이 보잖아요. 보면요, 사실상 분산 투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알고 보면 분산이 아니라 중복 투자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요 VOO ETF도 갖고 계시고 스파이 ETF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국내 상장된 예를 들면 뭐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것도 갖고 계세요. 뭐 VOO는 한 2주, 스파이는 3주, 타이거 ETF는 뭐 한 100주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데 사실상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QQQ는 한 10주 갖고 계시는데 QQQM으로 또 새로 또 투자를 하시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으시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알파벳 같은 그런 기술주를 개별 종목으로 갖고 계시면서 또 이제 국내에서 상장된 그런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투자되는 ETF 많잖아요. AI 테크 탑10 이런 거를 또 ETF로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겹치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제 분산이라고 보기 어렵죠. 거의 중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저는 그냥 ETF 한두 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ETF는 그 안에 뭐 500개 기업 혹은 100개 기업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해놓은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TF를 막 너무 많이 사시거나 아니면 ETF를 사고 개별 종목을 또 막 중구난방 사시는 바에는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 딱 두 개를 집중해서 사신다거나, 아니면 이거 두 개만으로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 뭐 러셀 2000을 추가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관리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돈을 쪼개는 게 아니라 좀 뭉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계시면 하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대응하기도 훨씬 더 편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S&P 500, 나스닥 100 같은 ETF는 내 노후를 위해서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부담 없이 길게 가져갈 거야. 그리고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성장주의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고 싶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종잣돈은 좀 1억이 안 됐고 그 미만이라서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자산이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사게 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개수를 줄여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근데 처음부터 이걸 하긴 어려워요. 성장주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내가 한 2개, 3개 어떻게 고르냔 말이죠. 특히나 이게 사람 성향이 쇼핑하는 습관 그대로 투자에도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건 사러 갔을 때 결정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투자에서도 종목 잘 못 고르시거든요. 결정 못하세요. 어차피 다 좋을 것 같고 뭘 사도 다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뭐라도 사면 되는데, 얘도 포기할 수 없고 쟤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마음이 굉장히 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 성향이 나는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더 많이 사보시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5개 혹은 그 이상으로 사서 가지고 계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간 지지부진하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실적이 조금 다른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서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애가 답답하네. 이거는 미래가 잘 안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걸 정리하시는 거죠. 정리하셔서 미래가 좀 창창해 보이는, 그리고 수익이 잘 나는 애를 추가 매수하시는데, 갈아타시는데 돈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매수 원금이 딱 9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이죠. 처음부터 9천만 원을 넣고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돈을 모아서 추가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9천만 원이 된 거고요. 지금 종목이 딱 3개가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3개만 다 골라서 결정해서 투자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들어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도 샀었고, 아마존, 알파벳 이런 것도 들어있었고요. 아주 옛날에 넷플릭스, 팔란티어 이런 종목도 샀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성장성이 좋은 종목 3개로 압축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정답을 딱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 원래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나한테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있는 종목이 막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것도 좋지만 쟤도 좀 사볼까?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전망도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이에요. 엔비디아만 해도요, 올 한 해만 해도 전망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기업의 전망도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정답을 콕 집어서 투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양하게 샀다가 그 중에서 이제 잘 안 되는 것들을 솎아내는 이런 작업을 해서 점점 더 종목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게 차츰차츰 나만의 탑3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종목 정리를 하실 때 수익이 잘 나는 애를 수익 실현을 하시고, 수익이 잘 안 나는 뭐 지지부진하거나 손실이 약간 있는 애들을 길게 가져가세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한 애들을 정리해서 잘 될 애한테 이 투자금을 얹어주셔야 돼요. 잡초를 뽑고 나무에 물을 줘야 나무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잡초를 놔두고 나무를 자꾸 뽑으시죠. 그리고 잡초에 자꾸 물을 주십니다. 떨어지면 계속해서 물타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좌 전체 잔고가 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손절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다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무서울 수 있으니까 손절도 차츰차츰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 일단 오늘 3분의 1만 정리하고 다음에 또 3분의 1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초를 뽑고 나무에 물을 주셔야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좌의 잔고가 복리 효과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계좌는 저희 아들 계좌인데요. 이건 2017년에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에 200만 원어치 사주고 사실상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2017년에 엔비디아를 어떻게 알고 사셨나요? 라는 건데요. 엔비디아라는 정답을 알고 콕 집어서 산 게 아니고, 일단 제 계좌에서 제가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버릴 걸 버리다 보니까 남은 게 엔비디아여서 그 엔비디아를 우리 아이디 계좌에 사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 잘 안 해보신 분들,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누가 좀 이런 종목을 딱 집어줬으면 좋겠고 뭔가 정답을 딱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없애나가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애착이 많이 가고 수익이 잘 나는 나만의 템베거 종목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까지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 경험을 하는 와중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처럼 다이소 계좌, 백화점 계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차피 번 돈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빠지니까 또 손실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주식 투자 너무 어렵고 나는 그 주식 투자에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이 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접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를 체험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원래 주기적으로 하락하고 급락하는 구간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시고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된통 당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또 너무 많은 다이소 계좌, 백화점 계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오늘은 분산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부자가 되려면 아직 부자가 못 됐기 때문에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종잣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들을 쪼개서 너무 많은 종목에 담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사실상 수익금은 또 미비하고 빠질 때는 또 전체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좌 전체의 잔고를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 팔로업도 힘들고 하락장에서 대응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쪼개서 담고 있지 말자, 이런 결론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산 투자가 이미 잘 되어 있는 ETF 한두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돈을 집중적으로 넣으시는 게 좋겠다. 근데 다만 이제 ETF는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내 돈을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한두 개를 콕 집어서 들어가서 그 한두 개가 수익이 다른 종목 대비, 시장 대비 크게 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걸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5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압축을 해서 수익률이 잘 나오는 종목, 성장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줄여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줄여나갈 때는 지지부진하고 마이너스인 종목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맞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잘 나가는 애들이 내 잔고에서 계속해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이 더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겠죠.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거, 그게 복리 효과를 키워서 조금 더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는 이런 투자뿐만 아니라 절약이라던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재테크는 혼자 하면 원래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공부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누구라도 다 오래 앉아 있겠죠. 재테크도 오래 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거면 누구나 다 재테크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렸던 게 한순간에 정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도에 하차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이런 힘든 순간을 좀 같이 잘 이겨내는 게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제린스 라이프에 오셔서 함께 이런 재테크를 좀 꾸준히 이어나가서 한 10억 정도의 작은 부자까지는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30억, 50억, 100억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1억 만들기 그리고 10억까지는 저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누군가는 좀 더 빨리 하고 누군가는 좀 늦게 하고,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약부터 습관, 투자 마인드를 잘 갖추고 또 투자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부자 한 10억까지 꾸준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자가 되고 나서 선한 영향력을 또 주변에 나누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희 카페에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부자가 또 많이 모여있으면 큰 부자의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곧 구독자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까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실 때는 따뜻하게 매너를 갖춰서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